미국의 3분기 가계부채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무려 15조 달러를 넘었는데요. 가계부채 증가 주요 원인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꼽혔습니다. 3, 4분기 경제 성장세도 둔화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주택부터 자동차 등 온갖 자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가계 부담이 늘었습니다. 계속해서 치솟는 물가 상승과 끝나지 않는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경제 성장세도 둔화됐습니다. CNBC에 따르면 뉴욕 연방은행은 지난 9일 미국의 3, 4분기 가계부채가 15조 2,400억 달러라고 보고했습니다. 이는 전분기 대비 2,860억 달러, 1.9% 증가한 수치입니다. 작년과 비교하면 6.2% 늘었습니다. 가장 영향을 미친 건 주택담보대출 증가입니다. 3분기 보고된 주택담보대출은 10조 6,700억 달러, 전분기에 비해 2,300억 달러가 늘었습니다. 그 외에도 자동차와 학자금 대출도 증가하면서 총 부채가 2019년 말과 비교해 1조 100억 달러가 늘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은 전분기 대비 170억 달러 증가했습니다. 팬데믹 이전인 2019년에 1조 1000억 달러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자면 적은 수치지만 여전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소비가 늘어나면서 신용카드도 다시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으나 팬데믹 이전과 비교하면 아직 완전히 회복하지는 못했습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 연구자들은 봉쇄령 등 여러 가지 제한이 풀리고 소비가 정상화됨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액과 잔액이 코로나19 이전의 흐름을 다시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미국에서 여전히 아시아 혐오 범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발생했는데요. 캘리포니아의 청소년 농구 경기 도중 한국계 여학생을 흑인 여학생이 주먹으로 폭행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의 청소년 농구 경기 현장입니다. 한 흑인 학생이 슛을 시도하다가 뒤에 있던 상대팀 학생과 함께 넘어집니다. 이후 슛에 실패한 선수는 상대 선수를 주먹으로 내리칩니다. 피해 학생은 한국계 아버지와 중국계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시아계 미국인입니다. 피해 학생의 목과 가슴에는 멍이 들었고 머리도 다쳤다고 전해졌습니다. 주의 학생의 증언에 따르면 가해 학생의 폭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공개된 영상에 가해 학생의 어머니가 자신의 딸을 향해 가서 때리라며 폭력을 부추기는 목소리가 담긴 겁니다. 피해 학생의 부모는 가해 학생의 부모가 다시는 경기를 볼 수 없도록 해야 하며 가해 학생도 농구부에서 퇴출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가해 학생을 경찰에 신고해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가해 학생은 전 NBA 선수 코리 벤저민의 12살 난 딸로 밝혀졌습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국가 안보 우려를 이유로 보안장비법에 서명했습니다. 중국의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와 ZTE를 겨냥한 조치로 보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1일 서명한 보안장비법은 연방통신위원회 FCC가 보안 위험으로 판단된 회사에 허가를 부여하거나 허가 신청서를 검토하는 것조차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법안은 지난달 찬성 420표, 반대 4표로 압도적으로 하원을 통과했으며 이후 상원도 만장일치로 가결됐습니다. 이번 조치로 지난 3월 FCC가 위협기업으로 선정한 중국의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와 ZTE를 포함한 중국의 기술 기업이 규제 대상이 됩니다. FCC는 지난해 화웨이와 ZTE를 포함한 중국의 일부 기업을 공산당과 첩보 활동에 연계되어 있다며 국가안보 위험으로 공식 분류했습니다. 브래던 카 FCC 위원도 이 법안에 대해 화웨이와 다른 회사들은 미국의 네트워크에 안전하지 않는 장비를 심고 이를 악용하려는 허점을 막기 위한 법이라고 지난달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계속해서 긴장 상태를 유지해왔습니다. 최근 화상회의 등으로 미중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가운데 이번 법안 통과가 양국 관계에 다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을 종합했습니다. 11월 12일 오후 2시 50분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4,775만 1,983명, 누적 사망자는 78만 1,629명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6만 8,835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911명 증가했습니다. 주별 누적 확진 환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일리노이 순으로 많습니다. 주변 누적 사망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펜실베니아 순으로 많습니다. 다음은 조지아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누적 확진 환자는 127만 2,793명, 누적 사망자는 25,35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1,522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97명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귀넷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11만 2,893명, 누적 사망자는 1,396명입니다. 수요일 대비 신규 확진 환자는 176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3명 늘었습니다. 풀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11만 2,229명, 누적 사망자는 1,661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169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2명 늘었습니다. 이상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이었습니다. 월드컵 진출을 두고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최종 예선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축구팀은 지난 11일 경기도 고양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아랍에미레이트와의 경기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전반 36분 황희찬의 페널티킥 결승골로 1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 중 결정적인 기회가 손흥민에게 여러 번 주어졌지만 골대에만 3번을 맞으면서 아쉽게 추가 득점에는 실패했습니다. 이제 한국 대표팀은 이라크와 최종 예선 6차전을 치르게 됩니다. 이번 경기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장 많은 3만 명이 넘는 관중이 경기장을 가득 메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지아 한인변호사협회가 제9회 애틀랜타 동포를 위한 온라인 라이브 법률 세미나를 11월 14일 오후 4시에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가족 간의 갈등과 관련된 법률을 다룹니다. 강사로는 가정법의 이정우 변호사, 형사법의 제이슨 박 변호사, 그리고 이민법의 김운용 변호사가 초대되었습니다. 조지아 한인변호사협회는 애틀랜타 한인들을 위해 무료로 법률 세미나를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세미나는 누구나 유튜브 채널에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2020 도쿄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아시아계 미국인 체조 선수 순이사 리가 인종차별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리는 미네소타에서 태어났으며 그녀의 부모는 라오스 몽족 출신입니다. CNN 보도에 따르면 리는 당시 아시아계 친구들과 캘리포니아의 거리를 지나가던 중 차를 몰고 나타난 무리로부터 인종차별 발언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차를 타고 지나가며 아시아인을 비하하는 칭총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심지어 차량에 타고 있던 한 사람은 리의 팔에 후추 스프레이를 뿌렸다고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발병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팬데믹 이후 미국 전역에서 아시아계 혐오 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11월 12일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